안녕하세요. 썰TV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정말 최고인 사람인데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시댁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만 아니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인데 시댁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그러면서 멋진 제 남편에 대한 자랑도 겸사겸사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낭만적인 만남이죠. 젊을 적에 우리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더구나 혼자 떠난 여행 후요. 각자 떠난 여행길 중 바다에서 처음 만났어요. 우연한 계기로 2년이 지나서 연인이 되었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했어요. 제게 잘해주고 참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딱 하나의 단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알바하다 손님의 옷에 찌개를 흘렸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손님 쪽에서 제대로 변상을 안 해주면 소송을 건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길래 찌개를 엎어서 조심 좀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상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손님 옷만 못 쓰게 된 거지. 혹시 화상이란 건 아니고 당연히 화상도 입었겠죠? 그런 큰일이네요. 치료비부터 합의금까지 만만치 않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손님이 입고 있던 옷이 다 비싼 명품이었다더라고요. 옆에 있던 가방까지 다 찌개 범벅이 돼서 그것도 변상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시댁은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이 되어줘야 해요. 집안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이후부터는 시모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알바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의 시작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변 사람 중에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살림을 더 보태겠다는 데서 고생하는 건 잘 알겠지만 괜히 나섰다가 돈만 더 까먹는 분이셨죠. 시모가 무작정 일을 했다 하면 손님이든 가게든 사고를 쳐댔고 그걸 수습한다고 나가는 합의금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참던 남편이 결국 한 소리 하고 말았네요. 그래, 이번 일 잘 수습해줘서 고맙다라고. 역시 내 아들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엄마가 알바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고 처리하러 나가는 거야? 대체 뭘 했길래 멀쩡한 식기세척기를 고장냈어? 누가 손대던가 망가뜨릴 거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고장 나타났어. 나 진짜 억울해. 내 생각에는 그것들이 쉽게 망가지는 것 같아. 오락가락 하는 걸로 보여? 직원들이 만지게 하여 망가뜨리고 새 것을 고치려고 애를 쓴 것 같아. 덤터기 쉽게 만드는 거라니 뭘 덤탱이를 씌워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할 일만 하면 돼. 왜 나를 꺼내서 모든 것을 고장내며 날개를 달아 청소하라고 하는 거? 청소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아니, 나는 겸사겸사 청소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니까 깨끗하게 세척하면 좋잖아. 다가게 생각해서 한 일인데 그것을 뭐라 하니까 되게 서운하다. 얘야, 너 지금 이번 일로 돈 나갔다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진짜 걱정 마. 내가 이러니까 까먹은 돈 타카폰 들 거 아니야? 이런 일,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가 일만 시작했다면 사고랑 사고는 다치잖아. 내가 무슨 사고를 쳤다 그래? 사고 안 쳤어. 툭하면 가게 물건 망가뜨려서 변상해준 게 얼마 돼? 엄마가 알바한다고 받은 돈보다. 변상해준 돈이 더 많아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심지어 작년에 주유소 알바를 했다고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서 돈이 많이 소비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 그건 깜빡해서 그런 거지. 너도 그런 종류의 실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 엄마는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누군가는 알바를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뭐라도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니? 너가 결혼하고 우리 집을 도와주는 건 쉽지 않잖니. 그러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만 해. 그건 사고로 인한 손실을 다 만회할게. 그건 그저 단순한 실수였고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야.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 마. 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또 사고 치려고 하니까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직 알바 시작도 안 한 얘 내가 벌써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는 정말 다르니까 잘 할 수 있다고. 내가 엄마를 못 부르겠잖아. 이제는 누나도 일하니까 어느 정도 생활비를 내라고 했어. 크게는 아니더라도 나도 얼마씩 보태줄 테니까. 정말 진짜 너도 보태줄 거야? 보태준다니까.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누나랑 나랑 얼마씩 내고 그 돈으로 집안 살림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텐데.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엄마 용돈까지 챙겨줄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이너스의 손. 시모는 그런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손만 대면 신기하게 망가뜨리는 사람인데요. 물론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태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란 건 알아요.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알바만 시작했다면 사고 치는 게 한둘이 아니었다고요. 남편은 매번 그것을 수습하느라 힘들어했고요. 그러던 중에 급기야는 안 되겠는지 알바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시라고 선언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요. 여보, 당신과 의논 없이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말해서 미안해요. 그 말을 듣고 많이 놀랐을 텐데요.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미안합니다.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실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솔직히 저도 그냥 생활비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알바하다가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되고 형편 어려운 집안에 시집와서 고통만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일로 여러 번 힘들게 했다는 것을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우리 둘 다 돈을 모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돈을 모아도 다가 나가면서 엄마한테 막 내리게 돼버리고 너무 미안해서요. 얼굴을 못 보겠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다 어쩔 수 없던 일이고 무엇보다 당신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머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게 대해서도 그렇고 당신이 많이 힘들 거라는 건 잘 알아요. 난 정말 괜찮으니까 제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다시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을 거야. 시모가 친 사고 때문에 우리들이 열심히 번 돈은 매번 합의금과 보상금으로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잡고 번 돈을 모아보려고 해도 매번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니까 열심히 일해도 모은 게 없으면 지치게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남편은 미안함까지 느끼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마음도 있고 시모가 친 사고를 어느 정도 수습하려 노력하면서 본인 용돈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제게 더 잘하려는 모습도 보여서 그런 남편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힘들지만 더 열심히 일어서 힘내고 있었는데 다시 시모가 사고를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어머님이 또 사고를 쳤다고? 아니, 저번 일도 아직 수습 중이고 또 다른 사고를 내다니 정말 제게 면목이 없군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뭔 사고를 쳤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네요. 경로당에서 만났다고 하는 남자친구가 사기를 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쳐서 이번에는 얼마나 돈을 줬다는 거죠? 삼촌, 아니 어머니께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빌렸다는 거예요? 사기라도 모른 채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어머니께 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아무래도 어머니,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기를 당할까 봐 집에만 가만히 계라고 했더니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 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 어떠신가요? 정말 사기칠 때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아마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속이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몇 번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매번 이렇게 반복되면 징글징글합니다. 남편은 역시 무슨 죄인가요? 그런 엄마를 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어요. 우리는 버는 족족시무가 친사고를 수습하느라 바빴습니다. 이러다 보니 친정은 단 한 번도 돌볼 수 없었죠. 늘 시댁으로 돈이 들어가니 남편은 그걸 참으로 미안해했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적금을 이어가지 못한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려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투잡이고 쓰리잡이고 막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몇 시신데? 이제 와서 오늘 회식하고 있었어? 회식아, 아니야. 그냥 일 좀 더 하려고. 왔어. 이 시간까지 뭐 하러 내일도 일해야 하니까 적당히 하고 퇴근해야지. 그렇게 고생한다고 야근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회사 일 말고 다른 일 하러 왔어? 다른 일이 무슨 소리야? 나랑 퇴근하고 대리 일하려고 대리라니? 갑자기 대리 일을 왜? 매번 엄마 때문에 돈 나가서 제대로 모으는 게 없잖아. 내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고 면목 없어서 이렇게라도 살림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퇴근하고 대리 일을 하고 왔다고? 피곤할 텐데 괜찮아?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난 정말 괜찮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이 먼저야. 괜히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쓰러질 일 있잖아. 아, 그 정도로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관리하면 되지.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우리 앞으로 아이 낳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진작에 모아두었어야 했는데 엄마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요. 많이 미안한 게 많아서 시간 될 때마다 좀 알바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평일에 퇴근해서 대리 뛰고 주말에는 동네에서 음식 알바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당신도 그러고 우리 아이만 고생할 게 아니잖아요. 시댁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남편은 저에게 참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서 우리와 우리 자식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남편을 쉬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았지만 새벽까지 대리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은행에서 10년간의 적금을 들었다며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지금 들고 있는 적금도 있잖아. 이건 우리 아이를 위한 돈이고 이건 이사 가려고 모으는 돈이야 하며 언제 우리를 위해 신중하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대리 운전하고 알바해야 한다는 말이야. 아이가 어릴 때까지 우리가 살던 집 크기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조금씩 알아보면 돼.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도 괜찮아. 당신이 이 정도까지 못해도 좋을 텐데 매일 피곤해하는 당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물론 피곤해. 사람이니 어떻게 안 피곤할 수 있겠어. 강철인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런데도 우리가 가질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생각해도 둘의 사진을 보면 아니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생각해. 막이 불끈불끈 쓰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견디는 게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엄마만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았을 텐데 엄마 때문에 다 홀라당 잊어버렸잖아. 그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당신은 무슨 죄를 짓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헛수고만 시켜서 미웠고 그래서 더 이상 그냥 잊을 수 없는 거야? 쉬는 날에 짬이 나는 시간에는 더 이따위로 당신과 우리 모두 덜 괴로워지길 바라고 싶어. 아마도 이것이 가장이 마음일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한순간이라도 신경 써줄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도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힘낼 수 있겠다. 그냥 우리 신랑 파이팅. 응원만 해주면 돼. 태어날 아이가 있는 채 아버지가 된 후 가장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우리 아이와 나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은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했다. 이는 무려 10년이란 세월을 의미한다. 퇴근하면 늘 대리를 뛰거나 야간 세차 일을 하고 주말에도 쉬는 법 없이 여러 알바를 병행했다. 남편의 고생 끝에 통장 잔고는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몇 번 힘든 시기도 있었다.
왜냐하면 툭하면 사고를 치는 시모와 신우 때문이다. 그 둘 때문에 남편은 돈을 메꾸기 위해 더욱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리고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다 차서 만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겉으로는 에너지 있는 청년 같으나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해요. 은행에 방문해서 만기된 적금을 찾으러 온다고 하고 그날 저녁 달갑자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오랜만에 너희 얼굴도 보객 겸 할 말이 있어서 들렸다고. 아버지는 아직 출근하느라고 퇴근하고 대리인을 하느라 늦게 올 것이라 생각했거든. 아니에요. 오늘은 대리인을 맡기지 않고 일찍 온다고 했어요. 그이는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적금을 오늘 만기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 맛있는 저녁 먹으려고 해요. 어머님도 잘 오셨나요? 그래, 왔어요. 들었더라. 그동안 아버지가 큰 고생했다. 10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모처럼 푹 쉬고 축하하려고 해. 참 그나저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 어디쯤인지 한번 전화해볼까? 아니야, 됐어.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내게 이야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 네, 말씀하세요. 너희가 적금 타는 듯이 말이야? 그거네. 신호 좀 도와주면 좋겠네. 형님이요. 아니, 그게 무슨 사실이야? 얼마 전에 내 신호한테 큰일이 생겼어. 아이고, 난 뉴스로만 봤지. 정작 내 새끼가 당하다니 누가 알았겠어? 글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구나. 내 집 하나 없는 것도 서러워 죽을 만큼 어렵는데 사기까지 당하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적금으로 모은 돈을 사용하여 도와달라고 했는데 형제님은 당장 큰 돈이 들어올 일도 없고 사기에 당한 상황이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은 심정이 드는 정도인데 모인 돈으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겠지만 한 번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불쌍한 형제인이 도와주시오라고 부탁하셨는데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이전에 어머니와 형님의 사고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한편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내며 모은 돈인데 형님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스스로 고통에 시달려온 그가 이제 답답하게 쉴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일이 쫓기고 어머님 형님이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 버거웠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또 빼앗아 가려고 하세요. 1년도 아니고 10년이라 세월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마저 홀랑 빼앗기면 그게 정말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 알아. 그동안 아버지 고생 많이 한 거 그래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부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얼마나 고생하면서 컸니? 거기다 나랑 누나까지 말썽이니 아버지 속이 많이 썩었겠지. 염치 없고 미안한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잖니? 네 신호가 사기당했다는데 당장 이사갈 집도 없고 가족들 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그래도 도와줄 형편제는 너희가 있어야 한다.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니까 매우 아깝고 속상할 것을 알아요. 하지만 돈은 또한 모험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너희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면 신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기만 한다면 열심히 일에 매달 갚아나갈게라고 약속했어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저희는 도와준 과거에 절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도와줄 때마다 꼭 갚겠다는 것만 기억해줘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나만 모르고 싹 갚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없는 일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고생하여 모은 돈을 받는 날에 어떻게 또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올까봐 걱정이 되어요. 남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자식들이 도와주길 원하고 울고 떼쓰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제가 너무 뻔뻔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지. 그리고 아버지께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는 또다시 사고를 쳐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어렵게 가졌던 돈을 두 번째로 사고 치울 필요 없다고요. 형님께서 도와주겠다고 하실까요? 아니,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돈을 가진 세상이라도 결코 된다고 하실 수 없다고요. 죽이든 밥이든 상관없이 누나가 다 처리해 줄 거래요. 그래서 난 이렇게 너에게 부탁하러 온 거야. 그간 힘들게 모은 돈이니까 아깝겠지만 너의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해. 내가 말했던 대로 안 된다면 나도 동의해. 그래서 희망을 걸지 마세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다 보셨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님의 상황이 매우 안 좋지만 그녀도 마찬가지로 불쌍해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그녀에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녀의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지 날이면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십 년간 모은 돈이 아까워도 이해하지만 지금 당신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걸 보면 남이 아닌 가족인데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모은 돈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에게 정말 화가 나. 너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워 담은 돈이 많다고 무시해? 시댁 가족인데 보기가 정말 싫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엄마, 오, 됐어.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줄 몰랐어. 돈이 아깝고 속상하기는 해도 형님이 도와줄 줄 알았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하느니 사람이 돈보다 우선이란 거지. 어머니, 왜 이러시나요?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한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왈칵 터지는 듯했습니다. 말로만 고통받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주려는 심오한 속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화가 더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발 좀 도와달라는 시모에게 그만하라고 더는 도와드릴 수 없다고 강하게 거절했지만 시모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너랑 이야기해봤자 사이가 더 안 좋아질 뿐이라 됐다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남편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했답니다. 입국 절차를 거치고 앉아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기쁨 없이 들어온 남편이 속상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일찍 들어온 남편이 광활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지 않는 거지? 이 시간에 도착하면 안 되는 시간인데 1시간, 2시간 꽤 늦은 시간이 될 때까지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전화도 받질 않더군요. 저 혼자 발을 구르고 있는데 잠자코 있던 시모가 입을 얻습니다. 이 시간까지 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말해야겠지요. 뭐, 아무래도 제 누나가 도와주러 갔나 보네요. 그럴 리가요. 그게 저한테 한마디도.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남편에게도 무리라고 해요. 그 돈은 어떤 돈인가요?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본인의 시간까지 희생하며 마련한 돈입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도와줄 수 없어요. 아이고, 참 너도 정말 참 징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몇 번 도와줬다고 갑질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그동안 쌓인 것을 내게 다 털어놓으면 너도 인정해야죠.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얼마나 날뛰어도 피눈물보다 진한 법이라고. 그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말 다 했지 뭐. 그래도 가족이니까 매정하게 돌아서지 못한 거야? 누나 사정도 딱 맞춰 도와줬는데요. 미안해. 차마 면목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럴 리가 없어. 아, 됐다. 나는 이만 가보겠어. 너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렴. 그래봐야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시모의 도발에 제 마음은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몰아떠들어도 아닐 거라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 혼자서 결정하지 않을 거라 믿고 싶었어. 그런데 신부가 옆에서 사람 속을 살살 긁어대니 어느 정도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 그렇게 심어진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계속해서 기다렸어.
그것도 아침. 동이 틀 때까지 말이에요. 도무지 연락 한 통 없어서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미치겠다 팔짱 뛰는 줄 알았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나요? 별의 생각이 다 들었어요. 창밖에 환하게 떠오르는 해를 확인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무래도 경찰서에 가서 남편 좀 찾아달라고 하려고요. 그러던 중에 기다리던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안 자고 있었어? 설마 여태 나 기다린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왜 이제 와 전화는 왜 안 받고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미안해. 일이 좀 있어서 못 들어왔어. 전화도 못 받았는데 부재중 온 거 보고 다시 전화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당신 자고 있을까 봐. 전화를 못 했어? 잘 자고 있는데 나 때문에 깼으면 좋지 않아서. 당신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야 할지 모르겠어. 어제 아침에 당신이 의미 있어서 가족끼리 마실 음료를 마시고 저녁을 먹자고 했었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설마 그럴 리 없지? 뭐가 네 누나가 말이야. 전 세계가 당신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도와줄 때가 있었잖아. 당신은 그럴 리 없을 거야? 그렇다면 얼른 말해. 도와준 적은 없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지? 혹시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어? 아침에 전화한 걸 참다가 나중에 말했을 거야? 돈은 어딨어? 어제 적금 만기였잖아. 돈은 어디로 가?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한다. 이사 가자고 당신이 고생 많이 해서 모은 돈인데 그것이 당장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 적금에서 뺀 돈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우물쭈물했어요. 그 순간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형제가 도와준 거 아니냐? 고 말했는데 아니야. 내가 여자를 왜 도와줘?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그래서 왜 안 보여줘? 도와준 거니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여자가 도와준 건 아니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 말고 라고 하면서도 남편은 덮어놓듯이 말을 끝냈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만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니 더 불안해졌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바보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은 얼마나 고생 끝에 모은 돈인데 다 홀랑시댁에 도와준 거라는 걸 알면서 화가 솟구쳤어요. 당신은 어떤 돈을 그렇게 시댁에 써버렸는지 궁금해져요. 언제까지 시댁에 의지하면서 살 건지. 이젠 보니까 당신은 시댁을 호구로 보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주고 싶은 건지. 당신이 날개 없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두 눈으로 명백히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도와주는데 누구 하나 감사해주는 사람이 없어. 어머님, 형님이 당신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냐고 그저 말로만 수고했다, 고맙다고 할 뿐이야. 진심이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왜 자꾸 가족들에게 휘둘리는데 그 정도 도와줬으면 그만할 법도 하거니와. 죽을 때까지 다 퍼줄 작정이야?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꾹 참아가면서 모은 돈이야? 여태 고생한 게 아깝지 않니? 나랑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해놓고 결국 이런 거야? 여보 글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당신이 뭔가 오해한 모양인데 나는 누나야. 안 도와줬어. 거짓말하지 마. 그럼 따뜻하게 돈 있는 거 보여줬겠지? 당신이 계속 안 보여주는 동안 어물쩍 넘기잖아. 차라리 그냥 사실대로 말해.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오리발 내미지 말고.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내 말을 믿지 않아줘? 나 정말 억울해. 지금 당장 당신한테 말 못하지만 맹세코 누나 안 도와줬어. 나도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나 혼자 형님네 도와줬구나 착각이라 생각하고 싶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 보여주지 않잖아. 형님 안 도와줬으면 돈을 보여주면 되잖아. 왜 계속 핑계처럼 대면서 둘러대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됐어.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면 이미 말 다 했지. 어머님 말씀처럼 포기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물론 형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얼버무리는 거면서 나는 당분간은 애랑 엄마 집에 머물 거야. 이동안은 시댁 식구들만 챙기느라 정작 우리 엄마를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만 시댁 식구들만 돕고 살 줄 누가 알아? 나도 우리 엄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만큼 가족이 소중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나는 우리 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드려주고 싶어. 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조용히 있었던 줄 알아. 내가 왜 돈을 버는 것을 시댁에 주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에 와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네. 변명만 늘어놓으려는 마음이신가 봐요. 정말 지칩니다. 식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끊지 못하는 모습에 정말 속상해요. 자신의 몸조차 아파도 그런 고생을 견디며 모은 돈을 시댁에 쓰다니 참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황당하고 배신감마저 느껴지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남편을 뿌리치고 곧장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에는 우리 엄마가 작은 귤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몇 시간 뒤에 제주도에 도착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지만 저는 모두 거부하고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어디론가 떠날 것처럼 서둘러 짐을 싸고 있습니다. 엄마, 나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연락도 없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서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 정말 몰라? 정서방이 이야기 안 했어? 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다 알고 온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해? 엄마는 작게 한숨을 쉬며 서랍장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서방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제 주고 가셔서요. 그 이가 여기로 오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관 중인 통장을 열어봤는데 그 통장에는 남편이 10년 동안 적금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서방이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안부를 물었더라고 해요. 오랜만에 사위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했지만 갑자기 울먹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었더니 집이 너무 낡아 보여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래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이 낡았더군요. 말이 집이지, 귤 농장 옆에 작은 허름한 집이 저희 엄마의 집입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좋았는데 작년에 큰 태풍이 오면서 집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보수하라고 돈을 보내드렸는데 사위와 딸한테 짐들이 싫다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버티셨어요. 대충 먹고 지낼 만큼 고치면 된다고 하며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하라며 다시 보내주시던 엄마. 하루만 집을 쳐다보고 있자니 그동안 뭐가 중요한지 잊고 있었구나 싶어 눈물이 마치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어제 날 찾아왔어. 그래서 어디 가고 있다고 막 끌고 가더구나.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어디를 가자고 하니까 어찌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래도 우리 정서방을 보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장모님과 데이트하려고 했었는데 따라갔더니 한적한 곳에 있는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마당이 있는 이 집은 얼마나 예쁜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통장을 건네주며 부동산과 모든 이야기를 미리 해놨고 나머지 잔금만 치르면 이사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쓰라고 한 사람께서 거절했고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대요. 난 정말 괜찮은데 나중에 집주인분이 속상해할까봐 마음 아프니까 이사 가시라고 했어요.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도 많았으니 이제는 제 차례라고 하며요. 통장을 받았어. 그래서 엄마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 고마워.
나이가 들어서 우리 딸과 사위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 이제는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힘들었던 귤 농장 일도 그만두라고 했어. 우리 딸의 시집 간 것도 참 잘 갔어. 이렇게 따뜻한 사위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정서방 집에 들어갔어? 너를 기다리는데 급하게 돌아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비행기가 지연됐겠지. 엄마의 말을 듣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듯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나는 몰래 엄마를 만나러 와서 집에 들어간 남편이었다.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 엄마에게 모두 바쳤다는데 알아도 믿기지 않았어. 서둘러 마음을 진정시킨 후 남편에게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저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야, 당신 엄마 보러 왔다고 했어요. 마당에 있는 집도 계약해주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를 이제서야 하실 생각을 했나요? 나는 그 사실을 몰랐고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는 걸 알아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아니에요. 나는 오해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왜 들었는 거죠? 그 돈은 어떤 돈이지요? 당신이 정말 힘들게 번 돈이란 말이죠. 그 돈으로 고생해서 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엄마에게 집을 사줄 생각을 했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닌데 장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다 보니까 집이 많이 허름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같이 힘을 모아 살지 않나요? 장모님은 혼자 계시니까 제 생각이요. 마음 쓰인 거지 뭐. 그거 보내드린 용돈도 다 우리를 위해 쓰셨잖아. 엄마랑 누나 때문에 제대로 효도해드린 적도 없고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안 좋더라. 당신, 장모님 보러 갈 때마다 허름한 집 보면서 마음 안 좋아한 게 생각나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바다를 잘 볼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으로 계약해드렸어.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사시는 곳보다는 훨씬 좋은 집이야. 나중에 우리 제주도로 갈 때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집, 여보, 아이, 당신에게 몰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어.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다 망쳤네. 그래서 말도 못하고 계속 참은 거야? 내가 그렇게 뭐라 하는데도 당신 정말 미련하다. 그냥 말하지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고. 서프라이즈가 왜 서프라이즈인데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나중에 장모님 이사 다 하시면 그때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지. 안 그래도 어찌나 속이 답답하던데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착해 빠졌다니까. 고마워. 우리 엄마 챙겨줘서 엄마가 참 좋아하시네. 사위 덕에 호강한다고. 그런데 당신 괜찮아? 그 돈은 당신이 힘들게 모은 건데. 괜찮지? 그럼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돈 많이 들어갈 때 당신은 나에게 크게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해 주셨고 게다가 번 돈까지 빚을 갚는데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당신과 장모님께서 지불해야 할 진빚이 많아서 이 정도로라도 갚아서 다행으로 생각해요. 또한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을 텐데 아직 젊기도 하고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잖아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시키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 또 있을까요? 정말로 복받은 여자라 생각해요. 바보처럼 남편의 진정한 의도도 모르고 부주의하게 오해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두 부부모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시 막연한 생각하지 말아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믿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돈 문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굳건합니다.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웠고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계속해서 투잡삼을 하며 고군분투 중입니다. 언젠가는 넓은 집으로 이사시켜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 남편에게 감사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며 힘들 때 틈틈이 알바를 하며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힘내요. 심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시댁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신호를 도와주지 않았다며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아들인 남편이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더는 도와줄 돈이 없다며 돈 때문에 또 찾아오면 영원히 끊어버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돌아주지 않은 시모와 신우는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운 집안이지만 우리 부부는 여전히 힘들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끄떡없고요. 남편과 제 딸과 함께 앞으로는 가족끼리 더욱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